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예솔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때문에 여전히 정신이 없는 와중이지만 오늘 벌써부터 오토엔의 최종 배정 내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20일이 상장이기는 한데 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의 첫 공모주이자 또 첫 상장이기도 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요 예측 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8.34%로 조금 아쉬웠는데요. 배정 후에는 34.1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보시면 3개월 확약에 배정된 수량이 그중에 가장 많습니다. 비중도 가장 높고요. 근데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인 만큼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그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고 싶어졌어요. 네, 보시는 표가 뭘 나타내냐면 각 기관 유형별로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던 수량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배정을 받았는지 그 배정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제가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오토에는 기타 기관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고요. 그래서인지 가장 오른쪽 기타 기관의 6개월, 3개월 배정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눈에 띄게 높은 배정 비율을 기록한 게 하나 있죠. 1.29%. 네, 3개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 근데 왜 때문인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원칙대로라면 3개월보다는 6개월에 배정된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투자 매매와 연기금 쪽을 보면요. 15일 확약을 신청한 기관보다 미확약 기관이 더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왜 때문일까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더 많이 배정을 했다면 아마 최종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 가관은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내역인데요. 여기는 사실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정도라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선 거래 실적이 기존에 있었던 해외 기관 쪽부터 왼쪽부터 보시면요. 6개월 확약을 신청한 수량이 863만 2천 주나 있었어요. 근데 배정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3개월 확약은 신청한 수량이 없었는데 453주가 배정이 됐고요. 또 1개월 확약은 215만 8천 주를 신청했는데 배정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배정을 해도 되나? 그리고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0.45%나 됩니다. 앞에서 확약을 신청했던 국내 기관들, 배정 비율이 0.45% 이상인 곳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 기관은 미확약임에도 불구하고 0.45% 비율로 배정을 받은 거죠. 이거는 특혜가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한데 이번 배정 내역은 너무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어딘가가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수량 대비 확약이 된 비율은 41.83%가 되고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수량 대비 확약 비율은 12.58%가 됩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 확약 비율도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아쉬울 뿐이죠. 네, 그래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왼쪽 표 적용하기 전에는 29.64%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었는데요. 기관의 확약 비율을 적용하니까 23.9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63억 원. 네,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유통 가능 금액은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상장일에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붙어주면 가격을 금방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계산해 보면요.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9%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30.08%, 일반 청약자들 23.36%. 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상장일에 막 기존 주주들이 팔고 국내 기관들도 같이 던지게 되면 흐름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나마 오토엔의 기존 주주는 대부분이 벤처 캐피탈들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수량 중에서 자발적 보호예수,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수량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지분들까지 다 좋은 가격에 팔려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불리한 가격에 막 미리 다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묶인 지분이 많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부분은 그냥 바로 팔아서 차익 실현할 가능성도 다분해요. 반반이라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토엔의 가장 큰 강점은요,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라는 것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공모주들 중에서요, 100억 원대의 종목들은 사이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려 따상까지 기록해줬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참여한, 오토엔 청약에 참여한 분들은 여기다가 기대를 조금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론적으로 주가를 계산해 보기는 했는데 보면은 실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론적인 주가일 뿐이고요. 상장일에는 수급과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선 계산해 볼게요. 적용 순이익은 2021년 3분기 순이익을 연한산에서 19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펀은 회사 측이 제시했던 유사기업들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키지는 않지만 그대로 썼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봤고요. 평균을 내니까 31.53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억 원에 31.53배를 곱해주면 평가시가총액은 599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걸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4,549원밖에 안 돼요. 공모가보다도 어찌 더 낮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모가가 또 밴드 상단을 10%나 초과하는 바람에 더더욱이 가격 메리트는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밸류에이션을 이론적으로 해보면 그렇다는 뜻이니까 참고만 해서 봐주시고요. 이게 따상을 가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34.16%, 3개월 분포가 가장 많았고요.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조금 뜯어보니까 여전한 외국인 특혜와 알 수 없는 기준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확약 비율을 적용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3.92%, 금액으로 계산하면 100억 원대라서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토엔의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B금융스펙 10호와 상장일이 겹친다는 게 변수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둘 다 규모가 작으니까 서로에게 딱히 아주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의 기존 주주 비중과 기관 투자자, 일반 청약자들의 비중이 비슷비슷한데요. 장 초반부터 다들 던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오토엔의 시초가가 2배로 출발을 한다면 장 초반 9시 1초 막 이럴 때 바로 던질 것 같고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0%에서 100% 사이 정도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냥 만족하고 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첫 공모주가 스타트를 잘 끊어주기를 바라고요. 상장일은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 끝난 바로 다음 날 20일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내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